이런 애플 펜슬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 바로 이렇게 맥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유피입니다. 저처럼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등 다양한 이런 애플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단어가 애플의 생태계, 난 지금 애플 생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른 디바이스를 구매하게 돼도 결국 애플 디바이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또는 애플의 연속성,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디바이스로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기능들 때문에 이렇게 애플 디바이스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애플 생태계가 뭐야? 왜 저렇게 애플 디바이스만 계속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야? 또는 아직 애플 디바이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애플의 이런 연속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애플의 연속성은 무엇인지, 생태계라는 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 디바이스를 다 함께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에어팟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애플 디바이스 중에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에어팟 프로 또는 3세대 또는 에어팟 맥스 등의 제품이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자마자 지금 아이폰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아이패드도 연결할 수 있고 바로 연결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만약에 맥에서 어떤 컨텐츠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맥에서 바로 에어팟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로 뭔가 컨텐츠를 감상하겠다 하면 또 자동 연결을 해서 아이패드에 있는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팟 하나만 사용할 때도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넘나들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로 음악을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바로 에어팟을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바로 공통 클립보드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을 맥에서 바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아이폰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하나 복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클립보드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맥에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폰에서 붙여 넣기 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여기 아이패드에 와서 메모장에서 뭐 다른 데도 붙여 넣기를 할 수 있는데 메모장에 붙여 넣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붙여 넣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뒤에 이제 애플 펜슬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텍스트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텍스트를 제가 이렇게 뭐 복사를 했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작업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맥에서도 바로바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공통 클립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핸드오프 기능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을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뭔가 사파리로 뭔가 보고 있거나 또는 메일을 사용하게 되면 맥 도개 가장 오른쪽 부분에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런 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이폰으로 뭔가 메일이 와서 메일을 열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 내가 입력해야 될 게 많아 하면 바로 이렇게 맥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뭔가 메모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맥에서 좀 맥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좀 더 작업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면 또 바로 맥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아이폰에서 사파리를 열었더니 바로 또 이 아이패드에서 사파리 표시가 이 오른쪽에 도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아이패드에서 또 연결해서 이런 컨텐츠를 좀 더 뭐 크게 감상하고 싶을 때는 바로 크게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해제할 때도 이런 연속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를 착용하신 분들은 맥에 잠금 해제를 할 때 애플워치를 통해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잠금 해제가 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얼굴이 좀 가려져 있거나 하는 경우 애플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로 아이폰을 해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워치의 잠금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잠금 해제를 할 때도 이런 연속성을 느끼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연속성 카메라 기능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맥OS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맥으로 화상 미팅 등을 할 때 아이폰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좀 더 퀄리티가 당연히 좋겠죠. 아이폰의 카메라, 이 후면 카메라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화상 미팅 등을 할 때 퀄리티 좋게 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맥에서 어떤 문서 등을 작성하는데 바로 무엇인가를 촬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때, 또는 문서 스캔 등이 필요할 때는 이 연속성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문서 스캔 등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사진 찍기를 선택하면, 자, 아이폰이 카메라로 전환이 됐죠. 자,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서 여기서 사진 사용을 누르게 되면,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여기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맥에서 아이폰의 사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같은 메모장을 띄워놨기 때문에 바로 아이패드에도 이 사진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스캔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서를 한번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문서 스캔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또 아이폰에 이 카메라가 켜졌죠. 이 상태에서 문서 스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춰주면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저장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아이폰은 꺼졌고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페이지를 2번 스캔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동 스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스캔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문서를 바로 이제 이렇게 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문서를 스캔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통화나 메시지 등을 아이패드나 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연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맥으로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아이폰으로 전화가 온다 그러면 또 아이폰을 이렇게 들어서, 또는 충전 중일 때 그걸 뭐 꺼내서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고요, 바로 맥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 아주 편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폰으로 뭔가 이렇게 작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편리한 점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이트에서 인증 등을 할 때 인증 번호 등을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뭐 아이폰으로 돌아와서 뭔가 이 숫자를 보고 이럴 필요 없이 맥에도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숫자 코드 등을 바로 맥에서 입력하면서 뭔가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뭔가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맥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은 저처럼 맥과 아이패드를 또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맥에 있는 이 넓은 터치패드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해서 아이패드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맥에 있는 파일을 아이패드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을 맥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이드카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를 맥의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에는 메인 디스플레이를 띄워놓고 아이패드를 보조 디스플레이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뭔가 사진 작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 여기에는 뭐 원본을 놓고 여기는 편집본을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이드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속성 마크업 기능도 여러분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을 사용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연속성 마크업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맥에서 뭔가 파일 등을 작업하는데 이건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때, 키보드 입력이 아니고 이 손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연속성 마크업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장점은 바로 애플 펜슬을 지원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속성 마크업 기능을 통해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과 이렇게 또 손으로 손글씨를 입력하는 걸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지금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 추가를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제가 한번 스케치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아이패드에 자, 이렇게 화면이 뜬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 뭐 서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뭔가 그려야 된다거나, 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플 펜슬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 바로 이렇게 맥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어드랍 기능은 사실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어드랍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등을 보여드릴 때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바로 에어드랍으로 맥으로 전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해서 보여드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뭔가 필기를 하거나 해야 될 때는 또 아이폰에서 작업한 걸 바로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플레이 기능도 이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이폰으로 보던 컨텐츠를 바로 애플 TV로, 전 또 애플 TV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TV로 전송해서 대화면으로 감상할 때, 그리고 음악 등을 감상할 때는 제가 또 홈팟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팟으로 연결해서 감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감상하던 컨텐츠를 제가 또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맥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송해서 좀 더 큰 화면으로 감상할 때 에어플레이 기능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연속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OS 소노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위젯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보던 이런 위젯들을 바로 맥에서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애플의 연속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핫스팟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맥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와이파이, 제 와이파이 구역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에 갔을 때 바로 맥에서 아이폰에 핫스팟을 연결할 건지 알림을 해줍니다. 어디서나 쉽게 제가 제 아이폰에 있는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알림을 해주는 기능도 애플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 연속성 중에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메모 앱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앱들이 아이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뭐 캘린더나 미리 알림 또는 메모, 사파리, 키노트 등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작업했던 걸 다른 디바이스에서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진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이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아이패드에서 감상할 수 있고 애플 TV에서도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아이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점도 바로 애플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플의 연속성 기능은 무엇인지, 애플의 생태계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다가 맥에서 통화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다가 또는 아이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에어드랍으로 아주 쉽게 맥으로 전송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걸 바로바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뭔가 복잡한 뭔가 설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앱을 또 사용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바로 애플 연속성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의 연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애플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